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근두근 내 인생 세 번째 파일입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파일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 파일에서는 아르미가 이제 서하와의 데이트를 상상으로 보여줬고, 그 마지막에 서하가 했던 말, 언제 살고 싶어지니? 라는 질문을 떠올리면서 상상에서 나와서 타블렛 PC를 들고 살고 싶어지는 때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장면 S샵 52에서는 편지의 내용, 자신이 살고 싶어지는 때를 교신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이때 중요한 이 촬영 용어 몽타주와 인서트를 통해서 살고 싶어지는 때를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몽타주라는 것은 따로따로 촬영한 장면을 떼어 붙여가지고 긴밀하고 새로운 하나의 내용, 하나의 주제,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하는 편집 기법이에요. 이런 몽타주 기법은 인물의 심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긴밀하게 주제를 표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아르미가 살고 싶어지는 때에 대해 편지를 쓰는 장면인데, 몽타주 기법을 통한 편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인서트를 곳곳에 보여주는데, 인서트는 삽입하는 거죠.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을 끼워 넣는데, 아르미의 소리, 여기 이 소리는 답장의 소리죠. 편지 내용이고요. 이게 바로 소리가 되는 거고, 이 인서트 장면은 이 소리와 함께 화면으로 나가는 인서트, 화면에 끼워 넣는 거죠. 어떤 장면이 얘기하면 그 장면을 화면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르미의 이런 소리가 들려, 푸른 하늘에 하얀 뭉게 구름을 볼 때 살고 싶어져 라는 내용이죠. 그럼 하얀 구름의 이미지를 인서트로 끼워 넣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인서트 뭐가 나와요? 트램펄린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화면으로 띄워주고, 아름의 소리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릴 때 나는 살고 싶어져. 이게 바로 아르미의 소리. 그러니까 아르미의 소리에다가 이 장면,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끼워 넣은 거고요. 그 다음 인서트는 햇살 아래 빨랫줄에 걸려있는 베갯잎, 나란히 누워 그 향기를 맡는 미라와 아르미라고 하면서, 이 편지의 내용은 뭐예요? 맑은 날 오후 엄마와 함께 햇빛을 머금은 포근한 빨래 냄새를 맡을 때 살고 싶어져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장면을 화면으로 인서트라는 기법을 통해서 보여준 거고요. 다음 장면 인서트는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며 눈물 훔치는 아저씨의 모습, 그러면서 아르미의 목소리로 난 이런 때 살고 싶어져, 무뚝뚝한 우리 동네 가게 아저씨가 연속극을 보면서 우는 걸 보고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 그 다음 장면은 아르미가 나열하는 것들의 이미지가 아름답게 보인다, 그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차례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은 뭐야? 아르미가 살고 싶어지는 데인데, 이 아르미가 이렇게 살고 싶어지는 때를 나열했죠.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가 연속극을 보고 눈물을 흘릴 때, 빨래 냄새를 맡을 때, 하얀 뭉게구름을 볼 때, 나열이에요. 다 공통점은 일상적인 소소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아르미가 바라는 살고 싶어지는 때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소소한 그 생활의 기쁨을 누릴 때라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르미가 또 이런 편지 내용을 보냅니다. 저녁 무렵 목소리로 들리죠. 골목길에서 밥 먹으라고 손주를 부르는 할머니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도 살고 싶어지고, 여름날 엄마가 아빠 등목을 해주며 찬물을 끼얹는 걸 볼 때도 살고 싶어지고, 초승달이 뜬 저녁에 아빠와 함께 초롱초롱한 금성을 보면서도 살고 싶어지고, 반짝반짝 빛을 내며 야간 비행을 하는 비행기를 볼 때도 살고 싶어지기는 해. 서하야, 너는 어때? 라고 하면서 너는 언제 살고 싶어지니? 라는 질문이겠죠. 그런 다음에 아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디졸브라고 하면서 이 장면은 끝나네요. 그러니까 이 디졸브라는 이 촬영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화면이 사라짐과 동시에 다른 화면이 나타나는 장면인데, 다음 장면은 나타나지 않고 끝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요게 이제 주제를 담고 있는 단락인데 왜 어떤 면에서 그래요? 조로증을 앓고 있는 이 아름이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을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자, 두근두근한 내 인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첫째는 이 서하와 통실을 통해서 느끼는 설레임, 그리고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맛볼 수 있는 때가 두근두근 설레이는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주제를 담고 있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일상의 소박한 순간들을 평범하고 건강한 일상의 소박한 순간들로 평범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아름이의 간절한 바람이 나타나는 부분이 이 몽타주를 통해서 서와의 교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아름이가 나열한 것들은 정말 일상의 소박한 행복들이었어요.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이의 건강한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나타난 부분인데 촬영 기법을 보면 이 편지 내용은 아름이의 목소리 청각으로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면들을 인서트로 끼워 넣어서 아름이가 살고 싶어지는 때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자, S샵 52까지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중간 부분 줄거리는 대본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 교과서 편집자가 쓴 이야기입니다. 서하의 편지가 뜸해지자 아름이는 서하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 서하의 편지가 왜 뜸해졌을까요? 방송국 출연 제의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름이는 병세가 점차 악화되었어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 그러던 어느 날 연출자와 미라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아름이는 서하가 사실은 영화 감독 지망생, 작가 지망생이 아니었네요. 영화 감독 지망생이었고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16살 소녀를 가장하여 자신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것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편지는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네요. 서하의 정체를 알기 전에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 설렘, 그 다음에 투병 중인 아름이의 생활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지만 서하의 실체를 알게 됐죠. 사실은 영화감독 지망생이라고. 그래서 충격을 받아요. 따라서 서하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는 아름이에게 상처가 되었고요.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 정리해두고 다음 장면 볼게요. S샵 59 봅시다. S샵 59에서는 아름이의 병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서하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 그 상처로 인해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게임에 몰두하는 것을 본 부모님은 속이 상하겠죠. 밥도 안 먹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갈등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 게임에 몰두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 때문이다 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게임의 원인, 그러니까 게임으로 인해서 갈등하게 되는데 갈등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게임에 몰두하기 때문이야 라는 건데 이면적으로는 뭐예요? 이 서하가 느낀 분노와 상처인 거죠. 이때 분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 속에서 요란한 효과음 들려오며 요란한 효과음은 뭐야? 게임 소리예요. fade in 이라고 했어요. 그 fade in은 뭐예요? 화면이 점차 밝아진다는 소리죠. 화면이 어둠 속에서 소리만 들리다가 이제는 시각적으로도 게임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효과음인 청각 먼저 들리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점점 밝아오니까 시각이 나중에 보인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장면이 제시되는 부분에서 페이드 인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유열이 낭자한 게임 속 세상 시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이가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 아름이를 걱정스레 바라보는 대수업이라. 여기 상황 지시문이에요. 그런 거친 말을 연발하는 아름이의 표정에 거친 말을 연발하는 건 게임에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욕을 한다는 얘기죠. 아름이의 표정에는 감정이라고는 없어 보인다. 식판을 든 미라 조심스럽게 아름이에 다가간다 라고 했는데 자, 아름이의 표정에 감정이라고는 없어 보인다
라고 했으니까 연기할 때는 표정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때 감정은 어떤 감정이에요? 깊은 절망이죠. 그 이전에 삶의 의욕을 가졌던 이유는 뭐예요? 이 서하와의 설렘,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삶이 굉장히 뭐죠? 의욕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화의 정체가 뭐예요? 사실은 가짜였어. 라는 것이 탄로가 나니까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또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 분노하고 또 무기력까지 느껴졌기 때문에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심정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의욕이 있었던 곳에서 의욕이 아예 없어진 것으로. 그죠? 의욕을 상실했으니까. 그런데 이때 무표정은 그냥 정말 무표정, 표정에는 없으나 내면의 심리는 뭐예요? 깊은 절망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깊은 절망일 때 정말 어떤 표정도 지을 수 없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식판을 든 미라 조심스럽게 다가간 이유는 뭘까요? 이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밥도 안 먹고 게임을 하나 봐요. 그래서 걱정스럽게 다가갔겠죠. 미라가 밥 먹고 하지 그랬더니 이따 먹을게요. 미라 약 먹을 시간 지났잖아. 금방 끝나요. 벌써 2시간째야. 그만하고 얼른 게임기를 뺏으려 하죠. 그랬더니 내버려둬요 하면서 게임기를 뺏기지 않으려다가 식판을 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식판이 바닥에 굴러 떨어지면서 식판에 있던 음식이 다 쏟아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면적으로는 게임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기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표면적인 갈등인 거죠. 이면적으로는 삶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삶의 의욕 상실, 서하의 이제 정체를 알고 난 후에 절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갈등은 게임기였으나 이면적 갈등은 서하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 절망감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게임기를 뺏으려 한다 이거 뭐죠? 행동 지시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버려둬요 하면서 이제 부모에게 거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과 달라진 태도죠. 그래서 게임기를 뺏기지 않으려다가 게임기를 쳐가지고 식판이 요라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어요. 그 소리에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 엑스트라가 되겠네요. 엑스트라가 아름의 병실을 힐끔 쳐다보니까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미라 주섬주섬 떨어진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자, 식판이 요란하게 떨어져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요. 이것은 갈등을 확대해서 제시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수 아빠가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야단을 치네요. 그랬더니 아름이가 미안한 마음에 도리어 화를 내며 그러니까 이따 먹는댔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를 내고 있는데 본심은 뭐예요? 미안한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그죠 거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내재되어 있네요. 대수 너 그거 안 내려놔? 게임기 안 내려놔? 라고 호통을 치네요. 그랬더니 아름이가 게임에만 몰두한대요. 다시 아빠가 내 말 안 들려? 그랬더니 대수가 게임기를 뺏으려 했어요. 행동 지시면 왜 그래요 진짜. 좀 내버려 두세요. 이건 뭐예요? 나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삶의 의욕이 없단 말이에요. 삶의 의욕에 상실한 모습. 의욕 상실의 마음을 뭐야? 이렇게 행동으로 간접 제시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랬더니 뿌리치면서 낫지도 않는 걸 왜 자꾸 먹으래? 어차피 죽을 거. 우와. 그래서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마음이 드러난 대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대수 미라가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부모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어차피 죽을 거 게임이라도 하게 그냥 냅두세요 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미라 아무 말도 못해요. 대수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랬더니 아름이가 본물 터지듯이 말하며 그러니까 이왕 말 나온 김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는 얘기네요.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그냥 죽기 전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겠다는데 게임기를 흔들면 난 게임을 하고 싶다고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요. 이까짓 것도 못하게요? 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요? 자, 아름이가 그동안까지는 아니죠. 누구죠? 서하죠. 서하로 인해 받은 상처와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거친 말을 하는 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 마음은 아니죠. 그래서 본 마음과 다르게 부모님께 화를 내는 모습. 이때 아름이의 심정은 자포자기, 체념, 그 다음에 의욕 상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아름이의 심리와 똑같은 상황이 난 것을 찾아라 라고 할 때 1, 2, 3, 4, 5번 선지에 뭐가 나와요? 시가 나와요. 그럴 때 체념의 정서가 나타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신경림의 농우라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진들 무엇하랴? 농사를 지어봤자 비료값도 안 나와서 어깨를 들고 뭐 춤이라도 춘다. 체념의 정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문강에 삽을 싣고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문강에 삽을 싣고도 이 농군이 농사를 졌는데 이제 농사를 저도 희망이 안 보이고 저 강바닥에 흘러가는 저 밑바닥에 있는 강물과 같이 우리는 원래 삶에 희망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두 시에 절망의 상황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 자포자기의 상황 드러나 있는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금 샵 59에 대해서 보았죠. 그래서 이 샵 59는 서의 정체를 알고 난 후 게임을 하면서 겉으로는 이제 아름이의 자포자기한 심정,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의욕 상실, 그 다음에 서아에 대한 실망과 이 분노를 게임기를 통해서 표출하고 부모에게 화를 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아의 심리, 서아는 자포자기한 심리를 가지고 있고요. 겉으로 부모에게 화를 내지만 사실은 이거는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게 거칠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기는 표면적으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와 누구? 아름이와 아름이 부모와의 갈등이에요. 게임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삶에 대한 포기와 그 서아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 이런 것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장면 S샵 60을 보도록 합니다. 자, S샵 59에서 아름이가 이 서아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 깊은 슬픔을 느꼈고 깊은 슬픔과 분노를 게임으로 표출하고 게임을 하지 말라는 부모와 갈등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면은 이 부모님의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 아무도 없는 계단에 홀로 앉아 울고 있는 대수, 그 넓은 등이 그의 꽉 찐 주먹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다. 이 부분을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겠네요. 바닥에 대수의 눈물이 후두둑 떨어진다. 왜 눈물을 흘리겠어요? 아름이가 평소와는 다르게 거칠게 부모에게 반응하죠. 그로 인해서 아름이의 속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구에 대한? 그 서하에 대한 기대가, 설레임이 그렇게 컸는데 서하의 정체를 알고 나서 그렇게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난 후 부모님의 슬픔 때문에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죠. 비상계단 문이 열리고 미라가 혼자 울고 있는 대수를 물끄러미 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뒤에서 안아주며 대수의 등에 얼굴을 천천히 포갠다. 미라의 눈에서도 눈물이 한 줄기 흐른다. 내색하지 않고 눈을 질끔 감고 있는 미라.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촬영을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촬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구도로 촬영을 하면 인물의 초라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때 지금 이들의 심리는 뭐야? 깊은 슬픔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와 다른 아름이의 반응을 통해서 아름이의 속마음을 알게 된 부모의 깊은 슬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촬영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면 S샵 61로 가봅니다.
자, 이렇게 한바탕 호통을 치르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관계가 서먹해졌겠죠. 자, 어떤 내용인가 봅시다. 침대에 누운 아름이 침대 끝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미라, 그 옆에 서 있는 대수. 미라 옷을 챙겨 입고 배낭까지 다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아름이는 계속 병원에 있는 거고 엄마와 아빠는 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니까 미라가 지금 나가려는 상황인가 봐요. 일하러. 그랬더니 미라가 이런 말을 해요. 아름이의 손을 잡으며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잠깐 혼자 있을 수 있지? 심심하면 아빠 쉬라고 할까? 아니면 외삼촌이나 외숙모 중에 누구라도 오라고 할까? 그랬더니 아름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 젓는다. 괜찮아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컷2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장면이 바뀐 거예요. 이야기 진행 속도가 빠르네요. 침대에 걸터 앉은 대수와 누워있는 아름이. 자, 그래서 대수 아빠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름이와 대수가 한 침대에 앉아 있어요. 부자는 서먹한 채 말이 없었어요. 왜? 전날에 아름이가 화를 냈고 대수도 이제 호통을 쳤으니까요. 4시를 향해 가는 시계. 대수 일 나가기 전에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름이의 눈치를 본다. 자, 대수의 직업은 택시기사예요. 그때 먼저 말을 거는 아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아름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빠. 그랬더니 응? 아빠 나 오늘 아빠랑 같이 다니면 안 돼? 다닌다는 것은 아빠의 택시를 타고 같이 다닌다는 얘기겠죠? 하늘공원에 별 보러 가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재수가 아름이를 안타깝게 바라본다 라고 했네요. 자, 아름이는 이제 병원에서 나가고 싶나 봐요. 그쵸? 그래서 안타깝게 바라봤고요. 다음 장면 이어집니다. S샵 62. S샵 62에서는 서아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낸 장면을 아름이가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늘공원으로 가는 택시 아닙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꺼운 옷을 챙겨 입고 보조석에 앉는 아름이 모자도 눌러 썼다. 대수는 운전을 하면서도 연신 걱정되는 얼굴로 아름이를 쳐다봐요. 왜냐하면 전날에 서먹한 일도 있었고 병세가 점차 악화되고 있고 또 이 아름이가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는 걸 대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라는 말이에요. 이 아름이가 신경이 쓰였겠죠.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아름이 유리창에 기대서 밖을 본다. 유리창에 비친 아름이의 나이든 얼굴. 그죠? 이 쉽게 늙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상황 지시문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나레이션은 해설이에요. 목소리만 나오는 거죠.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아마 전날에 썼던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뭐의 기법으로? 인서트의 기법으로 이 장면 택시를 타고 가는 장면에 끼워 넣은 거죠. 어떻게 썼나 한번 볼까요? 아름이의 병실에서 전자우편창에 누구세요? 라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다. 이건 누가 쓴 거죠? 아름이가 서아에게 쓴 거죠. 아름이가 서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누구세요? 라고 썼다가 이내 누구세요를 탁탁 삭제하고 그러니까 누구세요를 보내지 않았고요. 안녕이라고 써놓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마지막 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누구세요라고 쓴다면 어떤 아름이의 심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라고 묻는 것은 그동안 주고받았던 매일 친구였던 서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서아에게 불만, 원망, 질책을 표현하는 거죠. 너 그동안 나를 왜 이렇게 속였어? 라는 표현인데 이것을 보내지 않고 안녕이라고 보냈어요. 안녕이라고 보냈다는 얘기는 서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서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서아와의 기억을 의미 있는 추억으로 간직하려는 의도로 안녕이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S샵 62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 S샵 63 하늘공원 여기가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하늘공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이 아름이의 감정, 서하로 인한 슬픔, 그 다음에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를 울음을 통해서 드러내고요. 그리고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분 다음에 그 다음 별똥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명하게 되는 과정.
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늘공원에 도착한 대수의 택시, 겨울철 출입 금지라고 써진 차단기가 보인다.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먼저 내리는 아름이. 대수도 주차를 하고 서둘러 따라 내려보면 어느새 저만치 아름이가 어두운 오솔길을 뛰어가고 있다. 당황하는 대수, 아름이를 부르며 쫓아가도 두 사람의 추격 아닌 추격이 계속된다. 전망대 부근에 다가가서야 겨우 아름이를 붙잡아 세우는 대수. 숨을 내쉬고는 돌이켜 세어보면 아름이가 숨을 가쁘게 헐떡이며 울고 있다. 여기 지금 상황 지식은 하늘공원에 도착해서 아름이가 마구 달려가서 전망대 부근에 가서 숨을 헐떡이며 울고 있는 장면이네요. 이렇게 하늘공원을 마구 달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동안에 너무 답답했던 마음을 행동으로 이제 분출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울고 있대요. 왜 울고 있을까요? 그간의 모든 답답한 감정, 서화로 인한 슬픔, 인생에 대한 분노 이런 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대수가 아름이 너 혼내려다 눈물 범벅이 된 아들을 보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죠. 너무 좋아서요 라고 말했어요. 대체 무슨 소리야? 괜찮아? 거친 숨을 내쉬고 눈물을 흘리면서 네 그냥 너무 좋아요. 아빠랑 다시 차를 탈 수 있어서 좋고요. 이렇게 여기 다시 와서 좋고 전부 다 좋아요 라고 말했네요. 자, 개인적으로 보기엔 여기가 가장 슬픈 장면인 것 같아요. 대수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니까 대수가 아름이에게 아름이가 좋아서 그렇대요. 사실은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좋지 않아요. 왜냐면 서로 인한 상처도 그렇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엄마 아빠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이 모두 종합적으로 이제 울음을 통해 드러난 거잖아요. 이것은 굉장한 깊은 슬픔입니다. 그런데 아빠에게는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을 잘 연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깊은 슬픔을 눈물로 보여주는 거니까 아주 복잡한 감정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전부 다 좋아요,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의 인생을 좀 의연하게 받아들이려는 노력의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깊은 절망과 슬픔이 나타나는데 좋아요라고 표현한 건 여러 가지 복합의 감정을 즉 아주 깊은 슬픔의 표현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수품에 와락 안기며 너무 좋아요. 완전히 울음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규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절규 혹은 통곡 정도의 아주 큰 울음소리여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큰 울음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컷2 장면이 바뀌었네요. 장면이 바뀌었어요. 언덕 위에 누워 하염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부자. 그러니까 이 눈물은 이제 그친 상황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어요. 둘이 누워서. 대수가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 있어야 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름이가 조금은 더 있어봐요. 하늘을 가리키면서 아빠 저기 아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뭐야 저거? 뭐 떨어졌어? 이거 못 봤는데 아름이가 또 떨어질 거예요. 저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유성이겠죠. 다른 말로 별똥별.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둘이 함께 보고 있는데 아름이는 한 번 봤고 대수는 아직 못 본 상황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또 떨어질 거예요. 하늘을 보면 휙 지나가는 유성. 대수 저기 떨어졌어.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아빠도 봤네요. 봤어? 와 아빠 별똥별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리고 보니까 별은 똥도 별이네. 아빠의 유머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아빠는 굉장히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아빠 소원 빌었어요 라고 했어. 깜빡했다. 또 떨어질 거예요. 그때 소원 빌어요. 그래 너는 빌었어? 저는 벌써 빌었어요. 그럼 여기서요. 자 그러면 아름이는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아마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떠나도 우리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빌었을 것 같고요. 대수는요. 우리 아름이 좀 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빌었을 것 같죠. 아름 아빠랑 둘이서 이렇게 별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행복해졌어요. 그리고요. 아빠가 우리 아빠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나도 아름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좋다. 너같이 괜찮은 애는 진짜 아프면 안 되는데 라는 아빠의 부모로서의 사랑.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두근두근 내 인생은 뭐야? 이런 가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청춘의 설레임, 뭐 일상의 행복 이런 게 다 모두 두근두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주제가 나타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때 통증이 오는지 눈을 감는 아름이. 잠시 후 눈을 떠보면 아름이의 시점으로 주변 사물들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그죠? 특정한 시각에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겠네요. 밤하늘, 나무들을 둘러보고 옆에 누운 대수를 돌아보는데 점점 어두워진다. 이거 뭐죠? 실명되어가는 그런 주변의 모습을 아름이의 시점, 특정 시각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름이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아름이의 시점. 하늘의 별들이 순간 불꽃놀이처럼 폭발하더니 이내 암흑의 세계 실명이라는 거죠. 눈치채지 못하고 하늘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대수. 상황 지시문이었고요. 대수가 이렇게 말해요. 또 떨어졌다. 소원 빌어야지 라고 말했더니 소원을 비는 대수, 애써 어렵게 미소를 지어보는 아름이. 그러니까 아름이는 시력을 잃고도 미소 지어 보이고 있네요. 태연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수가 이제 갈까? 아빠 무지 배고파 라고 말했더니 아름이 안색을 살피더니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아빠 나 눈이 안 보여.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여. 아빠 봐. 괜찮아? 라고 이야기는 끝났고요. 나레이션, 해설이죠. 반짝이는 밤하늘과 떨어지는 유성 그리고 아빠의 얼굴이 내가 이 세상에서 본 마지막 것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의 목소리로요? 나. 아름이의 목소리로 마지막 부분 나레이션하고 끝나네요. 뒷부분의 줄거리 봅시다. 아름이는 눈이 멀게 되는 등 하루하루 병세가 악화된다. 아름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 대수는 가족끼리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퇴원을 감행한다. 아름이의 소원대로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보러 가던 도중에 아름이는 대수와 미라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숨을 거둔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네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아름이가 아빠와 함께 하늘공원에 가서 자신의 울음으로 이제 표현하고 나서요. 아빠에게 감사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나서 별똥별에게 소원을 빌고 나서 거기에서 바로 실명하게 되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나리오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습 정리해보고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시나리오죠.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소년의 삶, 이게 두근두근 하는 삶이 하나는 이제 서하를 만났을 때 두근두근, 그 다음에 이 하늘공원에서 모든 것, 이 뭐 울분과 이런 뭐 감사함이 벅차오르는 이 감정, 그때의 두근두근,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 이런 것이 두근두근으로 나타났어요. 가족 간의 사랑과 소년의 그 섬세한 그 감정들이 잘 나타나 있는 시나리오였죠. 그래서 어린 부모와 늙은 자식의 청춘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섬세한 감정과 그다음에 아름다운 화면을 통해서 무거운 주제지만 경쾌하게 그려내고 있었어요. 자, 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의 구조로 이어졌고요. 시나리오 특성은 맨 처음 파일에서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아름하게 들리는 서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이제 장소를 달리하며 그 다음에 준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이 환청으로 듣는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름이의 두근두근한 내 인생의 한 장면이죠. 그 다음에 아름의 상상에 나타난 소망, 뭐 사진을 보면서 서아가 맨 처음에 손에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름이가 상상을 해요. 아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오솔길을 거니면서 데이트하는 장면을 상상으로 보여줬고요. 몽타주 기법으로 살고 싶어지는 때를 나이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때 살고 싶어지는 때는 아주 소박한 일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름이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를 잘 표현해줬고요. 그 다음에 소재, 서의 편지. 처음에는 이제 아름이에게 설렘과 뭐 이런 일상의 변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안겨다 주었지만 서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 깊은 절망으로 빠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서 아르미의 심리가 변화되고 또 갈등도 나타났는데요. 서가에게 전자우편을 받았을 때 너무나 설렜고 편지를 통해서 가까워질 때도 너무나 설레고 삶의 의욕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서가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는 분노, 슬픔을 느끼고 대수와 갈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분노하는 울분의 울음소리를 터뜨렸어요. 그 중간에 대수와 게임기 때문에 갈등했죠.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이면적인 이유는 서의 실체에 대한 절망과 분노, 인생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자, 그리고 서화의 실체를 알고 나서 충격을 받은 아르미가 게임에 몰두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은 둘이 하늘공원에 가서 풀리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울분을 울음으로 모두 다 표출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원에서 아르미와 대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자, 성격 볼게요. 아르미는 아이답지 않고 어른스럽죠. 이성에 관심을 보여요. 그죠? 16살답게 여리고 섬세한 성격. 미라는 모성애가 강하고 당당하고 긍정적이었고요. 대수는 욱하는 면이 있으나 유머러스하고 자상한 성격을 보였습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의 주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메일을 주고받으며 친구가 되었던 아름과 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소년이 갖는 삶에 대한 소망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겠고요. 투병 중인 아름과 이런 아들을 보며 돌보는 대수와 미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작품의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볼게요. 조로종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소년이 삶에 대해 갖는 두근두근한 애착과 설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름과 메일을 주고받았던 서아가 가공의 인물이었다는 사건 전개를 통해서 메일을 보낸 서아 때문에 아름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한편으로 그 메일은 아름에게 소중한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이성에 대한 설렘을 느끼게 했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얘는 이제 두근두근 내 인생은 소설을 각색한 시나리오이므로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꼭 나와요. 공통점은 사건을 중심으로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소설은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할 수 있지만 시나리오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만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장면 제시를 통해서 화면으로 제시된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만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간접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용어 인서트와 몽타주 기법은 아주 자세하게 나머지 이펙트나 나레이션 페이드인 그 다음에 오버랩 디졸브 정도는 가로를 뚫어 놓으면 쓸 수 있는 정도면 되겠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시나리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일을 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열공하세요.